오늘은 김승호 회장의 유명한 이론인 수각 이론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수각 이론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 책에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김재희 작가의 유튜브에서 처음 들었을 때는 저는 처음에는 먹는 수박을 얘기하는 건지 수각을 얘기하는 건지 구분이 잘 되지 않았던 했습니다. 보통은 절약수터라고 하지 수각이라고는 말하지 않는 듯한데 절에 가보니까 수각이라고 써 있기는 합니다. 수각 이론, 수학 이론은 아마도 김승호 회장님이 직접 만든 용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절에 가면 어느 절이나 수각은 하나씩은 있죠. 산속에 있는 절이든 구인사처럼 계곡에 있는 절이든 절 입구에 올라가면 법당 근처쯤 다다르면 목이 마르게 되고 그때쯤이면 때마침 수각이 눈에 띄입니다. 수각에는 언제나 물이 가득 차 있고 산사에서 마시는 물은 언제나 참 시원했던 듯합니다. 49페이지에서 김승호 회장은 수각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수각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부에 대한 생각을 가장 적절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를 다루는데 미숙한 나머지 많은 돈을 벌어도 모이지 않거나 사라져서 결국 망하는 일을 심심찮게 본다.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은 있으나 얼마만큼 부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탓이다. 사실은 저도 얼마만큼의 부자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질문은 한 번도 하지 않은 듯합니다.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벌리면 많이 벌릴수록 좋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았던 듯합니다. 분명한 것은 부의 크기는 자신이 빚어놓은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마치 수각의 크기처럼 말이다. 심한 가뭄에도 수각을 크게 만들어 놓았더라면 더딜지라도 결국 물은 가득 차게 마련이다. 돈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마음속에 부의 수각이 작으면 항상 돈이 모자라거나 고만고만한 통장 잔고가 유지될 뿐이다. 조금만 경기가 나빠져도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적은 비용이라도 집안에 돈이 필요하게 되면 여기저기에 손을 벌려야 하는 형국이 된다. 이 수학 이야기는 마치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듯합니다. 저는 지난 세월에 돈에 관해서는 항상 일용할 양식 외에 이외의 돈은 그다지 가져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어쩌다가 좀 들어와도 돈을 왼수 보듯이 모조리 내쫓아 버렸고 다 썼다는 얘기죠. 돈 관리는 가급적이면 집사람에게 맡기고 저는 이제 지갑에 한 3만 원 정도만 가지고 다니는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다녔었습니다. 좋게 보면은 청빈한 삶을 추구한 것이기도 하지만 제 나름의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일에 대해서는 프로를 추구했지 돈에 대해서는 그저 따라오는 보상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돈은 항상 벌 수 있다. 항상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냥 부산물이다라는 생각을 했지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집안이 이제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우니라라는 말이 있듯이 저희 집안이 다니는 교회에서는 이 말을 금과 옥조로 여겼고 분위기도 그랬습니다. 누가 부자라고 한다면 그 부자를 약간 좀 배관시하는 듯한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승호 회장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해서 물건을 사는 습관이 필요하다. 두 번째, 이자의 무서움을 아는 것. 내가 이자로 주는 돈 5%가 얼마나 큰 돈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모든 재산은 결국 은행이 가져가게 되어 있다. 세 번째, 수각을 채우고 난 뒤 밖으로 흐르는 물의 관리이다. 결국 돈은 올바르고 가치 있는 일에 쓰여져야 한다는 말이다. 함께 일하는 직원이나 주변인들이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지금도 김승호 회장님이 책도 내고 강연을 다니는 것은 이러한 주변의 직원이나 주변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한 철학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읽을 때마다 저는 김승호 회장의 내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개인의 능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살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느끼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이 벌리는 때가 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도 돈이 예전처럼 벌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고, 또 하나는 돈의 속성을 좀 잘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했습니다. 제가 일전에 루틴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루틴의 형성에는 결국 인내와 지속성이 관건이다. 영감이 찾아오기를 마냥 기다리지 마라. 영감을 담을 수 있는 뼈대를 먼저 만들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의 뜻도 김승호 회장의 수학 이론과 일맥이 상통하는 듯합니다. 루틴을 자산으로 바꾸고 영감을 돈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자산의 형성에는 결국 인내와 지속성이 관건이다. 돈이 찾아오기를 마냥 기다리지 마라. 돈을 담을 수 있는 뼈대를 수각을 먼저 만들어라. 어떻습니까? 바꿔보니 제 생각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얼마쯤을 벌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저는 90억으로 정했습니다. 두 번째, 저만의 수각을 단계별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3단계로 구분하여서 작은 수각, 중간 수각, 그리고 큰 수각으로 나누어서 수각에 돈이 차면 단계별로 투자 전략에 맞추어서 돈이 일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단계 10억 원까지는 우량주에 투자를 하여서 자산을 키우고 2단계 30억까지는 엔젤 투자를 하여서 스타트업 기업을 키울 예정입니다. 3단계가 돼서 90억이 모여지면은 학교를 설립하여서 기업인, 정치인 양성에 투자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스시다 정경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일본의 기업가인 마스시다 고노스케가 세운 일종의 정경, 정치, 경제, 숙은 이제 우리말로 뭐 사관학교나 뭐 학원 정도쯤 되죠. 정치, 경제, 엘리트, 아카데미 정도가 되는데요. 저는 이 책을 20대 정도쯤에 우리나라 이 책이 번역이 된 적이 있는데 그때 한번 읽고도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사관학교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의 재산이 100억이 넘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 어떻게 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돈의 속성과 투자라고 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고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돈이 생기면 가급적이면 최대한 여행을 많이 다니고 해외여행도 많이 다녔습니다. 저는 이거를 투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 놀았죠. 하지만 저 자신에게 투자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대신에 돈이 일을 하게 한다라는 이런 개념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최근에 투자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수학이론은 저에게 돈에 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많이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